조선 후기 소백산 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다름이었습니다. 산이 깊고 길이 좁아 외지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의 얼굴을 알고 서로의 살림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마을에서도 유독 이야깃거리가 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오래된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박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성근. 나이는 61.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고 지낸 것은 벌써 10여 년이 넘었지만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젊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도 뚜렷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해 봄날 조용히 이 마을에 들어와 빈 집 하나를 수리해 살기 시작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길을 천천히 걸었고 낮에는 집 앞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묻지 않으면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묵묵히 도왔고 마을 어귀 길이 무너지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손수 돌을 날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박노인을 좋아했습니다. 다만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박노인이 이 마을에 자리를 잡고 한 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밤이면 그 집 창가에 등불 하나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한겨울 눈보라치는 날에도 그 자리에서 늘 같은 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마시를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노인 집 창가에 매일 밤 불이 켜져 있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군. 아니, 저 양반이 잠도 안 자는 건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박노인이 잠을 못 이루는 병이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무언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아이 12살 막동이가 박노인의 집 앞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막동이는 원래 어른에게 함부로 말을 붙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할아버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노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고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해 보아라. 왜 밤마다 창가에 불을 켜 두시는 겁니까? 저희 마을에서는 불을 그렇게 두지 않던데요. 박노인은 잠시 먼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막동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 밤에 길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집에 있지 않습니까? 박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들 집에 있을 때는 불이 필요 없겠지. 하지만 집에 없는 사람도 있단다. 막동이는 그 말을 곱씹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박노인의 집 창가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다름리에 자리를 잡은 지 이제 2해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인사는 나누었고 이따금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
깊이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마을 인심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은 묻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장돌뱅이 보따리 장수였습니다. 이름은 최서방이라 했고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등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다름미에 이틀쯤 머물다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 주막에 짐을 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박 노인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서방은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팔 물건도 마땅치 않았고 집 앞이 조용해 사람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루 끝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는 박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서방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박 노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양박 훈장 어른이 아니십니까? 박 노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내려놓은 이름이요. 최서방은 그 자리에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글 한 줄도 모르던 저에게 석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어른 아니십니까? 그때 배운 글 덕에 지금도 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봉숭아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잘 지냈소. 그것이 박 노인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저녁 주막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노인 어른이 한양에서 훈장을 하시던 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훈장이요. 그 조용한 분이? 예. 저도 그 어른께 글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신 분인데 어쩐 사정인지 한양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셨군요. 어떤 사정인지는 최서방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했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 박 훈장의 집 창가에도 항상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는 것을. 밤에 길을 헤매는 아이가 있으면 저 불빛을 보고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 어른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의 창가에 켜진 등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그날 밤 다름리의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의 집 창가에는 어김없이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한양에서도 이 산 아래 마을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빛으로 그해 겨울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음력 10월도 채 되기 전에 다름리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눈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해가 지기 전에 이미 마을 길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찍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이런 밤에 밖에 있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노인도 일찍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창가에 등불을 올려놓았습니다. 눈이 오는 밤이라 바람도 거셌습니다. 창호지가 바람에 울었고
처마 끝에 쌓인 눈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노인은 얇은 이불을 무릎에 덮고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보니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눈 위를 걷는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이어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노인은 책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갓은 이미 눈에 짓눌려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두루마기 위로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저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박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손으로 안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덕수였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해 남쪽 고을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산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 날이 어두워진 뒤에도 마을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까지 내려 방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 불빛이 없었다면 오늘 밤 산속에서 그냥 쓰러졌을 것입니다. 박 노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식은 밥에 물을 부어 데웠습니다. 김치 한 보시기와 함께 이덕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박 노인은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덕수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덕수는 그날 밤 박 노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떠나기 전에 박 노인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젯밤 그 등불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마을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른께서 불을 켜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박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가시오. 길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가시오. 이덕수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는 것을 박 노인은 마루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느티나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날 저녁 막동이가 박 노인의 집 앞을 지나다 마루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누가 오셨어요? 박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이 왔었다. 막동이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창가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이, 그리고 아마도 내일 밤에도 똑같이 켜질 것이었습니다. 이덕수가 떠난 뒤 다름리에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이는 그날 이후 박 노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창가에 등불을 올려다보다가 이내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동이가 박 노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박 노인은 마루에 앉아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돕고 싶으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하고 싶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보아라. 박 노인은 안으로 들어가 작은 기름 종지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돌 위에 이것을 올려놓아라. 불을 붙여서 막동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다. 막동이는 그날부터 해가 지면 기름 종지에 불을 붙여 느티나무 아래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까봐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마조마하며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옆집 안악이 막동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막동아, 느티나무 아래 그 불은 내가 켜는 거냐? 예, 제가 켭니다. 안악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기름은 내가 내마. 그 다음 날은 마을 훈장 어른이 나타났습니다. 나도 하나 보태겠다. 그 다음 주에는 마을 청년 둘이 느티나무 아래 작은 돌화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다름리의 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이 모든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밤 자신의 창가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해 겨울이 깊어질 무렵 마을에 또 한 명의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을 찾아 먼 길을 걸어온 참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차에 느티나무 아래 불빛을 보고 마을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막동이가 그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막동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에게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떠나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불빛이 참 따뜻하구나. 막동이는 그 말을 듣고 박노인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막동이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의 등불은 처음부터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든 언제든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빛을 보고 찾아오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막동이에게로, 옆집 안악에게로, 마을 청년들에게로 조용히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름리의 하늘 아래에는 등불이 2개였습니다. 박 노인의 창가에 하나, 느티나무 아래 돌화로에 하나. 두 불빛이 나란히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동이가 12살이던 그해 겨울로부터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막동이는 이제 22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마을 일이라면 앞장서서 나서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12살 때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느티나무 아래 돌화로에 불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그 일만큼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 노인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예전처럼 마을 길을 걷는 일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창가의 등불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날에도, 기침이 심한 날에도 박 노인은 저녁이 되면 천천히 일어나 등불을 창가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따금 누군가 기름을 가져다 대문 앞에 놓고 가거나 찬바람이 심한 날이면 막동이가 들어와
창호지를 새로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막동이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번갈아 들어와 미음을 끓이고 약재를 다렸습니다. 그러나 박 노인의 몸은 이미 많이 쇠해 있었습니다. 나이 70을 넘긴 몸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막동이가 박 노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 너머로 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막동아, 예, 할아버지. 오늘 밤 등불은 켰느냐? 막동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는 제가 켰습니다. 창가는 아직입니다. 박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켜다오. 막동이는 일어나 창가에 등불을 올려놓았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다가 이내 고요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노인은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 노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가에 등불이 켜진 채로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치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말 한마디, 밥 한 그릇, 기름 한 종지로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떠난 뒤에도 그 집 창가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첫날 밤은 막동이가 켰습니다. 둘째 날 밤은 옆집 안악이 켰습니다. 셋째 날 밤은 마을 훈장 어른이 들어와 켰습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순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와 창가에 등불을 올려놓았습니다. 다른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막동이는 어느 날 저녁 느티나무 아래 앉아 박 노인의 집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누가 켰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 불빛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은 박 노인의 것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그것은 한 사람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오라는 마음. 그 마음이 불꽃이 되어 타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마을 전체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름리의 하늘 아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없어도 꺼지지 않고